홍씨의 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정말 마음먹고 숨기면 비정상인 것도 정상이 돼버리네요. 애초에 처음부터 말해줬더라면 피차 서로 시간 낭비할 일은 없었을 텐데 저도 저지만 자기한테도 손해라는 건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나 봐요. 효도를 정하는 기준점이 차라리 책으로 써져 있었다면 참 좋았겠지요. 자기가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 건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건지 짚어주면서 알려줬을 테니까요. 억지로 시킨다고 하는 게 효도는 아니잖아요? 자기도 부모님이 있으면 저도 부모님이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 건지, 얼마나 답답했으면 제 얼굴에 침 뱉기라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제 사연을 적어보낼 결심을 했을까 싶네요. 상견례까지는 했으니 예비신랑이었죠. 연애를 2년을 했습니다. 서로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 제가 30을 바라보는 시점에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비신랑이었던 남자친구는 저보다 3살이 많았으니 둘 다 연애 시작할 때 어느 정도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만났어요. 연애하는 동안에는 참 좋은 남자친구였습니다. 사내 커플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1년 입사 선배이기도 해서 회사 일을 가지고는 제가 여자친구라고 쉽게 넘어가는 법도 없고 남들하고 똑같이 대우했습니다. 조금 서운할 때도 있기는 했지만 오히려 그런 모습이 더 프로페셔널해 보이고 저도 반대의 경우였으면 똑같이 행동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밖에서는 회사에서처럼 깐깐하게 굴지는 않았어요. 제 기분을 잘 맞춰주는 것도 장점이지만 결혼 허락을 받기도 전인데 명절 때나 어버이날 같은 날에 말하지 않아도 집으로 선물 세트 같은 거 알아서 챙겨보낼 정도로 센스 있는 사람이었지요. 결혼 이야기 나오기 전에도 그 정도로 잘했으니 결혼 허락 받고 나서는 얼마나 더 잘했겠어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다며 안도하셨고 저도 남자친구가 저는 물론 저희 부모님에게까지 잘하는 모습을 보고 깊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받기만 할 수는 없으니 저도 받은 만큼 똑같이 잘했어요.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한테 하는 정도의 넉살은 저에겐 없었지만 작은 선물이라든지 외식 가서 계산을 한다든지 물질적인 부분은 저도 똑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려던 찰나에 남자친구가 저에게 기니 할 이야기가 있다며 부르더라고요. 앞뒤 다 잘라먹고 쉬운 부탁 하나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난데없이 자기가 집도 해오고 혼수도 다 해오겠다. 자기가 원하는 건 딱 하나다 하면서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래놓고 한다는 말이 우리 엄마 아빠 모시고 같이 살자고 하는 거예요. 쉬운 부탁 하나만 하겠다더니 결혼하는 커플에게는 가장 어려운 이야기라는 시부모님 합가 이야기를 꺼내네요. 쉽기는 뭐가 쉽냐고 제일 어려운 이야기를 당연한 듯이 꺼낸다고 장난치지 말라고 했더니 자기는 지금 진지하답니다. 자기가 집도 해오고 혼수까지 해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는 맨몸으로 오면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초에 부탁이라는 이야기까지 꺼냈고 지가 이거저거 해올 테니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조건을 거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도 이게 얼마나 불합리하고 미안한 일인지는 충분히 알고 있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어이가 없었지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다는 효심은 갸륵하지만 애초에 지금도 부모님 간섭받기 싫어서 나와 살고 있으면서 결혼하게 되니까 이제 와서 부모님 모시고 산다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사는 곳이 지방이거든요. 광역시도 아니고 그냥 중소도시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편이에요. 그리고 지방 중소도시인 만큼 솔직히 회사도 그리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남자친구가 자취하는 곳에서 회사까지 가는 거리나 남자친구 부모님 댁에서 회사까지 걸리는 거리가 거기서 거기나 마찬가지였어요. 애초에 진작부터 독립 안 하고 부모님 밑에서 살아온 사람이라면 여태껏 부모님 모시고 살아왔으니 결혼하면 모시고 살자는 말에 코딱지만큼이나마 설득력이 있어서 고민하는 척이라도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같이 살기는커녕 취직하자마자 집에서 나와 혼자 살던 사람이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제 와서 부모님하고 같이 살겠다는 건지 솔직히 그 속이 뻔히 보였습니다.
이제 결혼하면 나이 드신 어머님 대신해서 집안일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간다는 거지요. 정작 자기도 안 하는 효도를 남의 집 자식이나 다름없는 며느리한테 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그런 개수작이 저한테 통할 리가 없었지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집이랑 혼수해오면 부모님 모시고 살 수 있는 거냐고. 그러면 그거 내가 해올 테니까 너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살래? 하고 물었습니다. 집하고 혼수해오면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도 되는 거냐고요. 남자친구는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왜 저한테 삐딱선을 타냐고 하더군요. 아무리 들어도 좋은 뜻은 없어 보인다고. 그렇게 효자였으면 진작부터 부모님 모시고 살고 있었어야지. 아무리 들어도 나한테 대리효도 시킬 생각에 합가해서 살자고 하는 걸로밖에 들리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좋은 뜻으로 한 말이겠느냐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대리효도는 무슨 대리효도냐고 저보고 오바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여태까지 아무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자는 소리를 하느냐 따지니 자식이 돼서 부모한테 효도하는 게 당연하다고 박박 우기더군요. 회사에서는 사내 커플인 만큼 남들 보는 눈 신경 써야 된다고 공과 사는 확실히 구분 짓자던 사람이 되도 않는 억지를 부리며 우기고 있는 모습을 보니 여태껏 구분이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남들 눈치를 엄청 신경 쓰고 사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모시고 살자는 것 또한 부모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러는 거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비단 대리효도가 아니고 시집살이도 없이 정말 같이 살기만 하는 것일지라도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시부모 모시고 사는 걸 불편하게 여기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100번 양보해줘서 정말 남자친구 뜻이 그렇다면 시집살이도 없을 것이고 집안일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공평하게 하고 대리효도 또한 없을 것이다 라고 적어서 예비 시부모님한테 사인 받아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온다고 해도 시부모님 모시고 살겠다는 뜻은 아니었는데 역시나 제 예상대로 뭘 그런 걸 사인까지 받아오냐면서 정색을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농담처럼 들리지는 않았지만 부모님 모시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남자친구가 절대 양보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그러면 만약에 내가 당신 부모님을 절대 모시고 살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그러면 너랑 결혼 못할 것 같은데? 라고 너무나도 태연스럽게 대답을 하더군요. 2년 연애했고 나이도 어느 정도 있으니 지가 저렇게 나오면 제가 마지못해 그렇게 하자고 나올 줄 알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생각이 그러면 잘 알겠다고 조금 더 빨리 말해줬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했어요. 상견례는 마쳤지만 그래도 스드메며 식장이며 아직 예약해놓은 게 따로 없었으니 괜히 위약금 같은 거 물을 필요도 없고 우리만 서로 헤어지면 되는 거였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제가 헤어지자고 하는 말이 마치 의외였다는 듯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듯이 너 그런 사람이었어? 하고 뻔뻔하게 제가 이상한 사람인 것 마냥 몰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 세상 천지에 어디 가서 이 이야기를 해보라고 내가 이상한 건지 너가 이상한 건지 곧바로 알게 될 거라고요. 남자친구는 계속 씩씩대고만 있었고 이러나 저러나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회사에만큼은 자초지종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서로 안 맞는 게 있어서 헤어졌다고 말하자고 했어요. 이 부분은 솔직히 제가 남자친구를 배려해준 거라 생각했거든요. 회사에도 조만간 결혼하게 될 것 같다고 얼추 운을 띄워놓은 게 있는데 시부모 봉양하고 사는 것 때문에 파혼하게 되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남자친구를 달리 볼 거라고 생각했고 앞으로 회사 생활해야 하는데 괜히 남들한테 이상하게 보이면 남자친구가 힘들어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참 그놈의 정이 뭔지 쓸데없는 오지랖을 부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아주 저를 천하의 못된 여자로 만들려고 온갖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회사 사람들이 자초지종을 들어보더니 제가 한 말이 틀린 말이 없는데 하면서 제 편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살자고 온갖 불쌍한 밑밥을 깔아놓고 자기는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에 저는 세상에 피도 눈물도 없는 악녀를 만들려고 노력해봤지만 회사 사람들은 다짜고짜 결혼식 날짜 가까워지니 부모님 모시고 살자고 나오는 남자친구가 잘못했다고 제 편을 들어준 거지요.
여론이 이상하게 돌아가니 제가 하지도 않은 욕을 했다 한다던가 하는 이상한 말을 나중에 가서 지어내려고 노력했나 본데 갑작스럽게 말을 지어내다 보니 앞뒤가 안 맞아서 사람들이 그게 거짓말이란 건 순식간에 눈치를 채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남자친구의 계획과는 다르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던 제 쪽으로 여론이 기울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 남자친구를 향해 수군대기 시작했고, 오히려 남자친구가 부모님을 모시자고 했던 말이 부풀어지고 부풀어져서 남자친구 계획과는 다르게 제가 아니라 본인이 세상 천하에 둘도 없는 쓰레기가 돼버린 거예요. 남 눈치 그렇게 보던 사람인데 이 상황이 달갑지는 않았는지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더라고요. 연애하게 된 게 어쩌다 보니 같은 회사 사람이었을 뿐 헤어지게 된다고 해도 저는 둘 중 누군가가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진짜 헤어지고 나니 회사에서 얼굴 마주치기도 싫고 껄끄러운 점이 있었는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 얼굴에 침 뱉는지도 모르고 저를 이상한 사람 만들려다가 제 욕심에 멀쩡히 다니고 있던 회사까지 그만두게 되었네요. 효자, 좋습니다. 효도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효도라는 단어에 얽매여서 똥오줌 가리지도 못하고 대리효도가 마치 자기가 하는 효도라고 착각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며느리가 시부모님한테 효도할 수 있지요. 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는 효도와 억지로 시켜서 하는 효도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 차이를 알고 양보만 조금 했으면 직접 겪어보지 않아서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남들 하는 만큼은 제 할 도리를 했을 겁니다. 그 쓸데없는 욕심에 남자친구는 직장도 잃고 결혼할 사람도 잃게 되었네요. 그래도 결혼 앞두고 효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자취생활 청산하고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서 효도한답시고 어머님 고생이나 시키고 있겠지요. 남이 대신 자기 부모님에게 효도해주는 건 진짜 효도가 아니란 걸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고 더 통쾌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